예년보다 봄꽃이 일찍 폈지만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꽃놀이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여의도 윤중로를 비롯한 수도권 봄꽃 명소가 잇따라 폐쇄되고 꽃 축제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주요 정당들의 눈여겨볼 만한 공약들과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에서 생필품뿐만 아니라 총기와 마리화나까지 사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NGO 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으로 제작한 성경 7,200권을 아프리카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뉴스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즘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꽃 구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윤중로를 비롯해 수도권 봄꽃 명소들이 잇따라 폐쇄되고 유명 꽃축제도 취소되는 분위기인데요.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최로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외출을 삼가던 시민들은 완연한 봄 날씨에 하나둘 나들이를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는 못 가고 이제 여기 여의도 한강공원이나 윤중로 같이 가까운 데 가서 바람도 쐴 겸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침 튀는 거 조심하고 마스크 끼고 그러면은 조심하고 있어요. 방역 당국은 야외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있고 2m 이상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어 공원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은 큰 위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외라도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봄꽃 축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자체들은 주요 축제를 취소하고 봄꽃길 전면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곳 여의도 윤중로에는 지난해 500만 명이 넘는 상춘객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렇게 펜스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통제 지역은 국회를 둘러싼 여의서로 1.6km 구간입니다. 차로는 1일부터 11일까지, 보행로는 2일부터 10일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서울의 또 다른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석촌호수는 지난 주말부터 출입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펜스 바깥에서 사진을 찍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석촌호수는 12일 재개방됩니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 안양천 제방산책로와 강북구 우이천변 등 곳곳에 봄꽃 명소가 폐쇄됐습니다. 시민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아무래도 꽃이 더 활짝 예쁘게 피면 많은 분들이 더 오실 테니까 통제하시는 거는 이해는 해요. 근데 어쨌든 예쁜 꽃을 못 보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예년보다 서둘러 핀 봄꽃처럼 코로나 사태도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대해 봅니다. 굿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향후 4년간 우리나라의 입법과 지역별 민생을 담당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저마다 공약을 내걸고 지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과 주요 정당들의 대표적인 공약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4.15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의 지역구 후보자가 21개 정당에서 1,118명이 등록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비례대표 후보자는 35개 정당에서 312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5개 정당이 등록하면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게 될 비례대표 용지는 무려 48.1cm 길이가 됩니다. 역대 최장 길이로 자동 개표기로 분류할 수 없어 전부 수개표로 진행됩니다. 잘못 기표하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야 정당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조용한 유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활동에 제약이 생김에 따라 각 정당들은 초반 기선 잡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선거운동은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만반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각 정당들은 연일 선거 전략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각 정당별 공약들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10대 정책 과제를, 미래통합당은 4대 분야에서 151개 실천 과제를 내걸었습니다.
정의당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 뉴딜과 불평등 해소를 대표 공약으로 삼고 국민의당은 정치와 정부, 사회, 복지 등 10대 공약을 내걸고 안철수 당대표가 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기독교 정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당초 기독자유통일당과 기독당이 기독교를 대표해 선거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기독당은 공직선거법 제49조 8항에 의거해 정당 등록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일부 논란은 있었지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의 자유보장, 차별금지법 폐지,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전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생필품 등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외에 나라별로 판매량이 급증한 품목이 달라 주목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만 명을 훌쩍 넘은 미국에선 비상 상황에 대비해 총기류 구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총기류 구매 건수가 직전 3주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선 마리화나를 사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인 네덜란드지만 코로나 사태로 마리화나 구입이 자칫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독일, 호주에선 화장지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화장지 수입이 안 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대량으로 사들이는 겁니다. 호주의 한 마트에선 화장지를 차지하려다가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한 화장지 회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NGO 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으로 제작한 성경책을 아프리카 남수단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하는 성경은 총 7,200권으로 아프리카 남수단 누에르족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 5,100권과 딩카족의 언어로 바꾼 신약성경 2,100권입니다. 누에르 성경 5,100권 가운데 2,100권은 남수단에, 3,000권은 에티오피아 난민 캠프에 사는 누에르 부족에게 전달됩니다. 46개 부족이 있는 남수단은 2011년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에도 딩카와 누에르 부족 간 갈등과 내전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남수단은 오랜 내전으로 물질적, 영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성경을 통해 남수단 내 갈등을 겪는 부족들에게 용서와 화해가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일부 국가가 식량 수출 금지에 나서면서 식량 안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선 흰쌀과 벼 수출을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식량 수급이 어려운 국가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일부 국가가 식량 수출 금지에 나서면서 식량 안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식량 안보가 취약한 국가들이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한 겁니다. 캄보디아에서는 5일부터 흰쌀과 벼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인도, 태국에 이어 세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지난달 24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물자 이동이 어려워져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 위험이 높은 환자를 가려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욕대학 의대 연구팀과 중국 원저우 중앙병원 연구팀이 사망 위험이 높은 코로나 환자를 최대 80%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환자의 예후를 측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손상된 간세포에서 나오는 알라닌 아미노 전이 요소, 심부근육통, 헤모글로빈 수치 등이 있다며 사망 위험을 최대 80%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입국 거부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거의 전역에서 외국인 입국을 거부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의 일부 국가도 포함돼 입국 거부 대상은 총 73개 국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또 한국과 미국, 영국 등 49개 국가 지역의 감염증 위험 정보를 레벨 3으로 상향 조정해 자국민의 방문을 중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홍콩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3개월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온 후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남성에게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는 2월 8일부터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이 입경하면 2주 동안 격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6개월 징역형과 우리 돈으로 약 39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이탈리아에서 최근 며칠간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이탈리아에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050명으로 지난 17일 이후 13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의 강력한 봉쇄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최근 검사 자체를 적게 한 데 따른 결과라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는 통제 조처가 완화되려면 신규 확진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2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는 전체 253곳의 지역구 중 121개 의석이 걸린 최대 승부처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첫 연석회의를 경기도에서 개최하고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경제와 사법 편향 문제를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습니다. 민생당은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중도개혁 정당임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필요한 자금으로 9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이 자금은 코로나19 관련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 최빈국과 취약계층을 위한 20억 달러, 약 2조 4,6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외국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전자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와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이를 내려받아 지자체에 메일로 제공하게 됩니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는 입력한 주소와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림책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 씨가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백 작가는 소재와 표정, 제스처에 대한 놀라운 감각으로 영화 같은 그림책을 통해 외로움과 결속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평가했습니다. 백 작가는 매우 놀랍고 행복하다며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자의 통일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기독교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자의 통일당 김문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기독교 지도자들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배 중지를 명령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교회의 방역과 치료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교회를 겁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예배를 방해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규남 서울중앙경찰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예배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부 지침으로 내려진 가운데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문안교회에서 사전에 정해진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들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실무진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한국기독교총연합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정치 세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시대 정신의 역행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반독하고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위배하며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행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며 기독교라는 이름만으로 세를 모으고자 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리스도인들이 제21대 총선에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교사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학생들 돕기에 나섰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원 성과급 중 최대 50%를 학생들의 생활비와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정부의 학생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질 높은 원격 수업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윤중로 벚꽃축제는 취소됐지만 어느새 활짝 핀 꽃이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하루빨리 봄이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